안녕하세요. 개인 파산. 참 어려운 상황이죠. 이럴 때 내 재산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. 오늘은 바로 이 면제 재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파산 전문 변호사님의 설명을 담은 자료를 좀 분석해 봤거든요. 법적으로 딱 보장된 최소한의 생계 기반,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산이 뭔지 핵심만 딱 짚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. 네, 이게 그 면제 재산이라는 게요. 파산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채무자 재산을 그냥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. 법원이 딱 결정을 해서 이 부분은 채무자가 계속 가지세요 하고 허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. 예전에 우리나라 파산법이 좀 너무 과혹하다. 채무자 생계 유지가 너무 어렵다.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미국 파산법에 있는 익젬션 제도, 그걸 좀 곤따서 도입하게 된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재산 중에서 법원이 이건 괜찮다 하고 파산 절차에서 빼주는 거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. 근데 이게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. 네, 맞아요.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건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요. 그리고 또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그래야 면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. 게다가 그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. 파산 선고 딱 받고 나서 14일 이내. 생각보다 짧죠? 14일이요? 와, 파산 선고받고 정말 정신 없을 텐데 그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니 이거 정말 놓치기 쉽겠는데요? 특히 법을 잘 모르면 더 그럴 수 있겠고요. 어후. 그렇죠. 그래서 뭐 서울회생법원 같은 데서는요. 설령 채무자가 신청 기간을 좀 놓쳤더라도 그 사정을 봐서 면제 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.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,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재산들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? 뭐니 뭐니 해도 당장 살 집이 될 걱정될 것 같은데요. 네, 역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. 주거용 건물,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이 보호됩니다. 이게 지역마다 상한액이 좀 달라요. 예를 들면 서울은 5천만 원까지, 그리고 과밀억제권역, 뭐 인천이나 의정부 같은 수도권 일부하고 특정 광역시 등은 4,300만 원. 그 외에 광역시나 뭐 안산, 광주, 파주 같은 지역은 2,300만 원,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. 아, 지역별로 차이가 있군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게요. 우리가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소액임차인 요건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보증금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못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 면제재산 규정으로는 그 금액까지 보호 신청을 해볼 수 있다는 거네요. 와, 그럼 서울에서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짜리 집에 살아도 일단 5천만 원까지는 파산 절차에서 지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. 정확합니다. 네. 이게 제도의 취지 자체가 채무자가 그래도 살 곳은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보지 않고 좀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예요. 원래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, 뭐 예를 들면 월급 일부 같은 거요. 그거랑은 또 별개로 파산 절차 안에서 법원이 추가로 보호해주는 거라 의미가 있죠. 아하, 그렇군요. 압류금지랑은 또 다른 거네요. 그럼 주거 문제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문제일 텐데요. 생활비 같은 거요. 네, 그것도 보호됩니다. 채무자랑 그 피부 양자, 그러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 말이죠. 그분들의 6개월치 생계비에 쓸 수 있는 특정 재산도 면제 대상이에요. 지금 법에서 정한 금액이 총 1,110만 원입니다. 이게 월 185만 원 기준으로 6개월분으로 계산한 거예요. 1,110만 원이요? 오, 그럼 이 돈에 해당하는 재산이면 다 되는 건가요? 꼭 현금이어야 하나요?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중고차 같은 것도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? 네, 그 지점이 또 흥미로운데요. 꼭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. 실무에서는 그 재산이 뭐 진짜 생계에 꼭 필요한 물건이냐 이걸 따지기보다는요. 그걸 팔아서 생계비로 쓸 수 있느냐 이 가능성을 좀 더 넓게 봐요. 다만 당연히 명품 가방이라든지 뭐 고가의 시계 같은 사치품 이런 건 제외됩니다. 재산을 숨기려는 걸로 보이면 안 되니까요. 그렇군요. 사치품은 안 되고. 그럼 이 면제재산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이 바로 그 재산에 대해서 뭐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같은 거 이걸 중지시키거나 금지시킬 수도 있다고요? 와, 이거 채권자들 압류 때문에 정말 힘드신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숨통이 좀 트이는 조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그 살림살이 그러니까 유체동산이나 은행 예금 압류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중지나 금지 명령 신청이 꽤 많다고 해요.
일단 법원에서 면제 결정이 딱 내려지면요. 그 재산은 이제 자유재산이 되는 거예요. 채무자가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나중에 면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파산 채권자들이 그 면제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법에서는 면책 신청 기한까지 이 보호 기간을 연장해줘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죠. 아, 그렇군요.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. 이 면제 재산이라는 게 파산이라는 정말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인간다운 삶,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, 이런 걸 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법적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다만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꼭 신청해야 하고 또 14일이라는 기한도 있다는 점, 이 부분은 정말 유의해야겠어요. 맞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바로 이 6개월 생계비 1,110만 원의 범위인데요. 자료에서도 뭐 사치품은 안 된다고 했지만요. 단순히 먹고 자는 것 외에 정말 재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구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중고차라던가 아니면 업무용 노트북 같은 거. 이런 건 과연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할까요? 새로운 출발을 돕는다는 제도의 취지, 그리고 또 채권자의 권리 보호,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이건 계속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